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학금을 교내에서 선발 대상자로 뽑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잠깐 팁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외부 장학재단이 교내 선발을 거쳐서 외부 장학재단에서 따로 또 심사를 진행하거든요. 만약에 외부 장학재단으로 바로 지원하세요 하는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학교의 선발을 반드시 거친 후에 학교장 추천을 통해서 외부 장학재단으로 가는 경우에는 교내 선발이 먼저 되어야 한다라는 조금의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장학금을 어떻게 하면 교내에서 일단 선발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네 가지 정도의 팁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시험 기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험 준비를 하다 보니까 장학금 공지를 놓치기도 하고 또 장학금에 지원하는 경우가 좀 현저히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걸 어떻게 느꼈냐면 제가 제일 처음 장학금에 선발된 것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에 제출했던 장학금이었어요. 심지어 그거는 제가 소득분위 대상자에서 좀 우선순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발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런 걸로 미뤄보았을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에는 좀 더 확실히 지원자 풀이 좀 적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작성을 해두었다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에 나오는 장학금은 더 열심히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내에 외부 장학재단을 담당하고 계시는 그 교내 직원이 누군지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많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초반에 제가 저학년 때는 장학금별로 담당하시는 담당자님이 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장학금을 받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에서 또 뽑아주시고 여기에서 또 뽑아주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진짜 더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듣기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어떤 학교인지는 밝힐 수는 없지만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외부 장학재단을 전체적으로 한 명이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이후로 저도 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게 내가 아무래도 중복으로 받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잘 선발을 해주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장학재단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한 분이라면 만약 내가 이미 받고 있다면 추가적인 선발이 조금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점을 고려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내가 지원을 하는 게 내 시간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이런 걸 오히려 이렇게 비교해 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외부 장학재단 담당자가 한 명인 경우에도 내가 다른 장학금으로 옮겨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사실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게 세 번째 방법인데요. 내가 만약에 다른 장학금으로 옮겨가고 싶다. 예를 들면 지금 내가 등록금성 장학금만 받고 있는데 등록금 플러스 생활비를 받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한번 전화를 해서 옮겨갈 수 있는지 미리 사전에 문의를 하시고 그 담당자분이 조금 어렵긴 한데 그래도 일단 넣어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일단 내가 전화를 했다라는 것 자체에서 어떤 나의 이름을 한번 각인시켜주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분을 뭐 이렇게 문의를 많이 해서 괴롭힐 필요는 없지만 옮겨가기 전에 그래도 한번 내 시간을 세이브하고자 문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 외부 장학재단 담당자가 한 명인지 여러 명인지 어떻게 아나요? 이런 궁금증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내가 많이 지원을 하다 보면 깨닫게 돼요. 왜냐면은 보통 내가 어떤 학교에 지원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답을 이메일로 받잖아요. 이메일이나 또는 문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담당자명이 적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뭔가 장학금이 계속 똑같은 담당자 한 명한테만 연결된다 하면은 거의 장학재단 담당자가 한 명인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방법은 그래서 뭐가 있냐면요. 내가 만약에 선발이 계속해서 교내에서 되지 않는다 하는 경우에는 조금은 개별 문의를 해서 피드백을 여쭤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제일 처음에 썼던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방법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저는 소득분위 때문에 좀 커트라인을 당하는 경우도 많았고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서류도 잘 작성했고 스펙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자꾸 떨어지지? 하는 이런 궁금증 때문에 전화를 해서 이렇게 혹시 실례가 되지 않으면 알려주실 수 있냐?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뽑으시나요? 뭐 이렇게 좀 되게 공손하게 여쭤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분들이 피드백을 뭐 구체적으로 안 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학교에 그냥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내가 누락된 거기 때문에 사실 어떤 디테일한 그런 피드백은 안 올 수 있다라는 거를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단지 이렇게 해서 노리고자 하는 효과는 어떤 거냐면 그래도 그분들이 일단은 피드백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럴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좀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하면 솔직히 다음번에는 내가 지원을 했을 때 내 이름을 먼저 보고 기억을 해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이름은 이거고 내가 이런 서류 제출했었는데 혹시 내 서류에서 미흡한 부분이 무엇이었나요? 뭐 어떤 부분을 더 보강하면 다음번에는 좀 선발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약간 이런 식으로 장학 담당자분과 어떤 조금의 케미, 어떤 레포를 형성해 주시는 게 개인적으로는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사실 최근에 더 느끼고 있는 건데, 최근에 이게 이제 제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학교에서 오는 장학팀 연락을 제때제때 못 받았어요. 그래서 약간 그분이 살짝 제가 너무 피드백이 느리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너무 내가 이미 장학금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신지 어쨌든 저는 더 이상의 추가 장학금 선발이 거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4천만 원 언저리에서 계속 이제 누적이 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런 식으로 어쨌든 내 이름을 기억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분들과 좋은 레포를 형성하는 거는 분명 장학금 교내 선발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그분들도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조금 잘 고려하셔서 장학금 교내 선발에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그 부분을 반영해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